자, 안녕하세요.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2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수면이 학습 과정에서 행하는 일.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벼락치기해서 이렇게 한 방에 이제 공부를 며칠 걸 다 쑤셔 넣는 거 있죠, 하루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잠 잘 거 자면서 그날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특히 이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 잠을 잘 때 우리가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 속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꼭 잘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요,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된다는 것을. 비교급 강조 알죠? much, even, far, or still. 자, when it is done인데요. 이것을 it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동사에도 ing 붙여서 being이 되는데 being 생략해서 분사 구문이라 해서 이렇게 when done 이렇게 쓰죠. 이렇게 부가 pp 형태가 되면 뒤에 전치사가 오고요. 레귤러 인터벌은 규칙적인 간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요. 규칙적인 간격에서 행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rather than ing죠. 뭐뭐 하기보다는 하루 동안에 전체 수업을 꾸겨 넣기보다는 크램이라는 게 벼락치기 또는 꾸겨 넣다 이 뜻이죠. 하기보다는 우리는 자 그러한 학습을 spread라는 것은 쭉 펼쳐놓는 거죠.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 better off, 더 좋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밤 우리의 뇌는요, what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겠죠. 그 뇌가, 더데이는 낮이죠. 낮 동안에 배웠던 것을 consolidate, 통합 정리합니다. organize도 정리하다, consolidate도 통합하다. integrate도 괜찮죠, 그죠? integrate. 통합하다. 같은 단어고요. 이것은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지난 30년에 가장 중요한 뉴런 신경과학, 뉴런 나오면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과학의 발견 중에 one of 복수명사에서 디스커버리 S가 붙었죠. 그러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잠이라는 건요. 자, not just 보이죠? 단지 무엇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뇌가 주어 동사입니다. 축적한, accumulate, 축적했던 그러한 노폐물이라는 뜻이죠. 쓰레기 상품, 그러니까 노폐물, 쓰레기 상품들의 쓰레기 수집이나 활동하지 않는 단순히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오히려 액티브,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죠. 리메인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형용사 오죠. 형용사한 상태로 남아있다. 뇌는요. 특정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요. 이 전날이란 뜻이죠. 전날 동안에 그 뇌가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생합니다. 리플레이. 그리고 점차 자, transfer A into B, A를 B로 이동시키다죠.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의 기억에 훨씬 더 효율적인 구획, 컴파트먼트는 구획이란 뜻이죠. 그런 구획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내용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볼까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의료기술 장비뿐만 아니라 공공 헬스 케어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의료,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서 생각하고 이 공공위생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공 헬스 케어가
예, 의료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위생이나 뭐 상하수도, 뭐 오폐물 관리, 공기 오염 이런 게 엄청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리스팅까지 아주 옛날이라는 뜻이죠. 초창기. 예, 아주 고대 시대부터 예, 이 보건 서비스는 쭉 할게요. 공공건강이나 공중보건이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네임리 즉과 같은 두 개의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아 왔다. 자, have been pp는요, 현재 완료 수동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 수동태고요. have been pp. 그 다음에 생각하다 말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보통 뭐뭐라고 인정받다 해서 라고라는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옵니다. 자, 그래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요. 의사의 치료, 병원의 치료 또는 공공건강 이 두 가지와 같이 두 개의 동등한 측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아 왔다. 옛날부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신화겠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이파이오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이지아와 예, 파나시아가 있었죠. 전자, 하이지아는요. 바로 위생 또는 프리벤트, 예방 건강이나 또는 행복이죠. 웰니스, 예, 행복 또는 뭐 이렇게 그냥 건강할게요. 예, 예방적 어떤 건강이나 잘 지내는 것, 새 여신이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요, 파나시아겠죠. 바로 치료와 치유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들어서 자, 어센드는 위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세, 우월 이런 뜻입니다. 의학적인 어떤 직업이죠. 의학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월성이 cause 목적어 to죠. 이 아픈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자, 그들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것들의 그러한 예방 건강 서비스를 그림자가 드리게끔 무시하도록 야기시켜버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의학 전문가들이죠. 의학 전문성의 어떤 사회적인 우월성이 이제 의사들을 갖다가 우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그 행위가 이제 예방조치 서비스를 마치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방조치 서비스는 누가 주냐면, 여기 갈게요. 정부의 보건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생물학자, 그 다음에 세니터리가 위생입니다. 위생공학자들의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당연히 덜 영웅적인 인물이겠죠. 눈에 안 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이러한 건강의 퀄리티는 속성은 attribute A to B죠. 예, 자, be attributable to. 자, 뭐뭐에 기인하다, 뭐뭐 때문이다 이 뜻인데 less가 붙으면요 문장 구조가 특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be attributable less to A than to B. B보다 A가 아니다. 즉 이건 not A 법비하고 똑같습니다. A가 아니라 B에 기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 단순히 거기뿐만 아니라 공공건강 서비스, 예방 서비스, 보건 서비스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는 건강의 속성은 자 뭐가 아니라 바이오 엔지니어 뭐 디바이스 장치나 그 다음에 혁신적인 의학, 이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약 상품이나 설지칼은 외과 의사죠. 예, 외과 의사의 어떤 수술 솜씨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갑니다.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이나 도시의 공해, 식수, 공기의 오염을 통제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과 상하수도의 관리, 공공위생의 이용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건강에 가장 높은 획득할 수 있는 표준의 인간의 권리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표준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자, 자, 비교급 된 앞에 노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뭐 다름없다, 똑같다 이 뜻입니다. 뭐뭐 못지않게 이라는 뜻입니다. 노랬을 땐 뭐뭐에 못지않게. 그래서 이러한 권리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기술이나 장비 못지않게 공공건강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해서 이 마지막 지문이 시험에 나올 만큼 좋은 지문입니다. 25번은 도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26번은 여기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요. 예, 이것도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유아의 자아효능감의 발전에 대한 글인데 자아효능감이 뭐냐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즉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들이 그 아이의 관심을 끌려고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어른들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아이가 웃으면 어른들이 더 많이 웃게 하려고 이상한 제스처나 목소리도 바꾸고 그러겠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외부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 즉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그러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의 행동과 리절턴트는 리절팅과 같습니다. 그 결과적인 외부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유아들은 자 그들이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변화의 자 에이전트 행위자 행위의 주체라는 인식 즉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키게 된다. 비록 유아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자신들의 행동의 영향력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때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뭐 퍼즐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블록을 쌓는다든가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요. 물건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it 가주어 대친주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쉽게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이다. It is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죠. that 완전한 문장. 예.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린 시절에 많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식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면 사실상 대디아를 보증하는 자, 뭘 보증하냐면요. 아이들이 그 자기 사람들을 향하는 이게 사람들 쪽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을 사실상 분명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어른들은요. 애들이 자기를 바라보게끔 예, 자기 쪽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을 사실상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가 나를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뭔가 시각적으로 차별적이고 뭔가 막 움직이는 변화하는 얼굴을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소리도 내고요. 그다음에 애들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예, 터치를 제공하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냄새를 가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그 아이와 관계를 맺죠. 어떻게 한다? 자신의 얼굴 표정을 과장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를 조정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재밌네 라고 발견하게 될 그런 방식으로요. 여기 패시네이팅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way입니다. way. 그래서 infant find way fascinating. 그 아이들이 그러한 어른들의 행동의 그러한 방식들이 참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find 목적어 목적보호일 때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돼서 이렇게 감정 fascinating 매료되다. 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주어가 사물이면 앞에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사물이면 ing 주어가 사람이면 ed를 쓰는데 얘는 find 옆에 way가 생략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기 때문에 fascinating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아이가 인식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어른들이 목소리나 얼굴 표정을 짓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도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여기 갈게요. 바로 아이들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그 몸짓에 대한 반응인 거죠. 즉 애들이 그러한 행동을 어른들이 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자신들의 행동의 속도나 수준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기의 사회 작용이 배경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where 그곳에서 아이들은요. where이가 뒷문장 완전하겠죠?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0번 문제는요. 전문화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숙달을 얻게 해줍니다. 이 전문화라는 게 노동 분할이거든요. 노동을 분할해서 자신이 하나의 마스터가 되는 것가 전문화인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전문화가 이제 사람들의 행복에 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첫 번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교환을 통해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 씨는요. 포인트아웃 지적을 합니다. 자, 얘가 주어입니다. that 다음에 주어고요. 수식, 쉼표는 수식이죠. 전문화가 뭔지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ere이니까 뒷문장 완전합니다.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다. 우리 각각이 하나의 specific,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게 되는 전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제너럴, 일반적인 improve, 향상에 향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죠. 그럼 전문화 좋은 거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의 동사가 스페셜라이즈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가 없어요. 스페셜라이즈 in 이렇게 씁니다. 뭐뭐의 전문 지식을 갖추다. just one activity 한번 가볼까요? 단지 하나의 행동에 전문 지식을 갖춤으로써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재배나 레이즈가 기르다라는 뜻이죠. 또는 옷을 생산하거나 집을 건설하거나와 같은 그런 하나의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춤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은 it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쓰고요. 동사에 s가 붙어야겠죠. 각각의 노동자들은 특정한 활동에 대한 마스터 숙달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건 나옵니다. 전문화는 합리적일 수 있다. 오직 만약에 이 전문가가 subsequently 이후에 trade A with B 자신이 생산한 것과 그 활동의 다른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산을 그렇죠? 이 다른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산과 자신의 생산을 교환할 수만 있다면 전문성은 합리적이게 된다는 거죠. 자, it 가주어고요. to 진주어입니다. unless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그 해석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투부정사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있죠.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니까요. 자, unless부터 한번 보는 게 해석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unless가 뭐냐 뭐뭇이 아니라면인데 there is there가 있다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옷이나 쉘터는 쉼터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의식주 할 때 의주죠. 옷이나 그 다음에 주거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그 과도한 남아도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남아도는 음식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아울렛이 없다면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내가 농사져서 음식을 갖다가 재배할 때 음식을 재배하는데 모든 걸 다 건다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음식으로 교환할 시장이 없다면 제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일부러
모은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행위죠. 왜냐면 교환이 안 될 테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겠죠. 그 얘기고요. 자, 여기가 많이 중요합니다. without, 만약 뭐뭇이 없다면. 이 with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전치사로 알고 있죠. 뭐뭇이 없다면. 근데 이 without이 나왔을 때 주절에 would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without은 일반적인 without과 다르게 만약 뭐뭇이 아닌 뭐뭇 없이 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뭇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주절에 would가 나왔을 때 without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without을 두 글자로 하면 but for가 돼요. 나머지 뒤에 문장은 그대로 같이 쓰시면 돼요. but for the ability to 이렇게요. 근데 이걸 if로 바꾸면 if it were not for예요. 만약 뭐뭇이 없다면. 근데 if 가정법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if가 생략되면은 동사주어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옆에 보시면은 if가 생략되니까 were in not for가 되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were in not for. 그래서 시험에 얘와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음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다른 걸 못 구해요. 그럼 음식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질문은 끼워 넣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끼워 넣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이번에 상황을 반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이해되죠? 그 다음에 it 가주어고요. to가 진주어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내가 다른 기술이 있는데 음식을 못 구해요.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농사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예, 맞아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미스는요, 깨달은 거예요. 이 노동의 분할, 즉 전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정도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거죠. 자, 어떤 정도냐면 이 시장의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것은 이 시장의 정도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내가 전문화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장의 정도는 또한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즉 전문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시장의 규모가 결정되고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가에 따라서 또 전문화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니까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답에서. 그래서 전문화와 시장 간의 상호 관계성 이렇게 하는 거죠. 31번을 보면요. 우리가 농사 짓는 농지를요. 흩어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토지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아마 전체적인 10년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는 가장 많은 농산물의 생산량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한 해라도 흉작이 생기면 그 농경지가 폭삭망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농경지를 흩어놔야지 어디에서 농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농사가 될 테니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볼게요. it 가주어고요. to 진주어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버러지드는 이제 평균화된 이라는 뜻이죠. 몇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평균 내어진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에 의해서 평균 내어진 곡물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이 농부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평균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부들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시간에 의해 평균화된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다면 자, 뭐의 결과로? 여기 갑니다. 9년 동안 멋진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작물의 실패를 1년 겪었어요. 이것을 결합한 것의 결과로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라면 당신은요. 그 작물을 실패했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스타일부터 됐어. 굶어 죽게 될 거거든요. 자, 뭐 하기 전에 당신의 그 멋진 시간에 의해서 평균화되어진 생산량에 당신 자신을 축하하려고 되돌아보기 전에 이미 굶어 죽고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농부들의 목표는 뭐냐면 단 1년이라도
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비록 시간에 의해서 평균화된 생산량이 가장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농경지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흩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왔죠? 그 내용이. 요게, 요 지문이 이제 이 글의 방향을 확 바꿉니다. 농경지 흩어지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의 거대한 들판을 갖고 있습니다. 들을. 자, 그것이 평균적으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신은요, 굶어 죽습니다. 어떨 때? 불가피한 어떤 오케이전, 특별한 한 해가 나타났을 때. 그럼 이 특별한 한 해가 어떤 한 해인가? 여기 인위치, 즉 웬으로 꾸미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의 논밭이 낮은 생산량을 만들었던 그 특별한 불가피한 한 해가 왔을 때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많은 다른 농경지를 갖고 있다면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다른 농경지가 있다면 그러면 any given year이니까 어떤 주어진 한 해 동안에 당신의 농경지의 일부가 잘 생산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농지가 나쁘게 생산을 했을 때조차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2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